크리스마스 시즌 발레로 본 호두까기 인형. 안녕하세요. 프리리딩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사랑하는 고전 발레, 호두까기 인형에 대해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단순히 아름다운 춤을 넘어 그 안에 담긴 깊은 의미와 특징들로 우리에게 꾸준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이 발레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사랑받는지 그 이유 또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러시아의 대작곡가 표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 명작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의 다른 두 작품인 백조의 호수와 잠자는 숲의 미녀와 함께 발레 역사에 길이 남을 걸작으로 평가받고 있죠. 이 작품은 독일 낭만주의 작가이 T.A. 호프만의 동화 호두까기 인형과 생쥐왕을 원작으로 하여 프랑스의 안무가 마리우스 푸티파와 레프 이바노프가 안무를 맡아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초연 당시에는 비평가들의 엇갈린 평가를 받았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사랑받는 발레 중 하나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호두까기 인형의 줄거리는 크리스마스 이브, 주인공 소녀 클라라 혹은 마리가 대부인 드로셀마이어에게 받은 신비로운 호두까기 인형 선물에서 시작됩니다. 이 인형은 단순히 장난감이 아니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호두까기 인형은 생쥐군대와 치열한 전투를 벌이게 되고 클라라의 용기 있는 도움으로 생쥐왕을 물리칩니다. 승리한 호두까기 인형은 멋진 왕자님으로 변신하여 클라라를 환상의 세계인 과자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과자의 나라에 도착한 클라라는 설탕 요정 여왕이 주최하는 성대한 환영 파티에 참석하게 되고 그곳에서 스페인 춤 초콜릿, 아라비아 춤 커피, 중국 춤차, 러시아 춤 트랩팍, 프랑스 춤 마지펜, 그리고 아름다운 꽃들의 왈츠 등 세계 각국의 다채로운 춤들을 만나며 꿈같은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이 모든 장면은 클라라의 순수한 동심과 상상력이 만들어낸 환상적인 경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발레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바로 차이콥스키의 빼어난 음악입니다. 그는 이 작품을 위해 동화적인 상상력과 환상적인 분위기를 완벽하게 표현하는 주옥 같은 음악들을 작곡했습니다. 특히 꽃의 왈츠, 사탕 요정의 춤, 러시아 춤, 아라비아 춤 등은 발레를 잘 모르는 사람이라도 한 번쯤 들어봤을 정도로 유명하며 이 음악들은 발레의 서사를 이끌어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차이콥스키는 악기 편성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시도를 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사탕 요정의 춤에서는 첼레스타라는 신비로운 음색의 악기를 사용하여 요정의 섬세하고 영롱한 이미지를 완벽하게 구현해냈습니다. 그의 섬세한 오케스트레이션과 다채로운 음색은 관객들을 마법 같은 환상의 세계로 이끌며 등장인물들의 감정과 상황을 더욱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전달합니다. 이러한 음악적 요소들은 호두까기 인형이 단순한 무용 공연을 넘어 하나의 완벽한 예술 작품으로 인정받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또한 호두까기 인형은 화려한 무대 장치와 의상, 그리고 다채로운 안무로 시각적인 즐거움을 극대화합니다. 일막의 크리스마스 파티 장면에서는 북적이는 가족들의 따뜻하고 활기찬 분위기를, 생쥐왕과의 전투 장면에서는 박진감 넘치고 긴장감 가득한 대결을, 그리고 눈송이들의 왈츠 장면에서는 새하얀 눈이 흩날리는 듯한 황홀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특히 눈송이들의 춤은 발레 무용수들의 완벽한 군무와 조명 효과가 어우러져 한겨울밤의 환상적인 분위기를 절정으로 이끌어냅니다. 이막의 과자의 나라는 그야말로 상상력을 초월하는 환상의 세계로 각국의 특색 있는 춤들과 함께 다채로운 색감의 의상과 무대 장치가 어우러져 눈을 뗄 수 없는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예를 들어 설탕 요정 여왕의 의상은 반짝이는 소재로 만들어져 요정의 마법 같은 존재감을 부각시키며 꽃들의 왈츠에서는 수십 명의 무용수가 꽃잎처럼 아름다운 의상을 입고 무대를 가득 채워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특히 많은 발레단에서는 이 장면에서 더욱 풍성하고 독창적인 연출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매년 새로운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발레단마다 각기 다른 안무와 연출 방식은 이 고전 작품에 끊임없이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어 그 생명력을 이어가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단순히 아름다운 볼거리와 들을 거리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순수하고 동심 가득한 꿈의 세계, 그리고 성장통을 겪는 소녀의 내면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클라라가 호두까기 인형을 통해 환상의 세계를 경험하는 과정은 어린 시절의 순수한 꿈과 희망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일깨워줍니다.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순수했던 시절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의 문을 열어줍니다. 이 이야기는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환상적인 전개를 통해 관객들에게 상상력을 자극하고 어린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과 함께 순수한 마음의 가치를 다시금 깨닫게 합니다. 클라라가 겪는 일련의 모험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성장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내면의 갈등과 희망, 그리고 결국에는 어엿한 숙녀로 발돋움하는 클라라의 성장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호두까기 인형은 어른들에게는 잊고 있던 동심을 찾아주고 아이들에게는 무한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특별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호두까기 인형은 크리스마스 시즌마다 전 세계적으로 공연되며 사랑받는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이 발레의 배경이 바로 크리스마스 이브이기 때문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가족이 함께 모여 사랑과 온정을 나누는 날이자 어린이들에게는 선물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주는 날입니다. 호두까기 인형은 이러한 크리스마스의 정서와 완벽하게 부합합니다. 눈 내리는 겨울밤, 따뜻한 가족의 사랑이 넘치는 크리스마스 파티, 생쥐 왕과의 스펙터클한 전투, 그리고 사탕 요정과 왕자가 있는 꿈 같은 과자의 나라로의 여행은 크리스마스가 주는 설렘과 기대를 고스란히 담아냅니다. 이 발레를 감상하는 것은 마치 크리스마스 시즌에만 맛볼 수 있는 특별한 초콜릿처럼 한 해를 마무리하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행복한 경험이 됩니다. 또한 호두까기 인형은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가족 친화적인 작품입니다. 아이들에게는 동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환상을, 어른들에게는 유년 시절의 순수함을 다시금 느끼게 해줍니다. 아름다운 음악과 화려한 춤, 그리고 흥미진진한 스토리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게 하여 크리스마스 시즌 가족 나들이의 대표적인 선택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첫 발레 경험으로 호두까기 인형을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각적, 청각적으로 풍성한 자극을 주면서도 스토리가 어렵지 않아 아이들도 쉽게 몰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 발레단 등 국내 주요 발레단들은 매년 연말 호두까기 인형 공연을 장기간 올리며 이는 발레단 연간 수입의 상당 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큰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2025년 한국에서도 국립발레단은 12월 13일부터 25일까지 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 유니버설 발레단은 12월 17일부터 28일까지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공연을 올릴 예정입니다. 서울발레시어터는 12월 18일부터 21일까지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와이즈 발레단은 공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10월 25일에 공연을 선보입니다. 각 발레단은 저마다의 강점과 특색을 살려 독창적인 호두까기 인형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립발레단은 유리 그리가로비치 안무 버전으로 웅장하고 스펙터클한 무대를, 유니버설 발레단은 오리지널 마린스키 발레의 계보를 잇는 버전으로 고전적인 우아함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2025년 한국 공연 중에는 눈여겨볼 만한 특징들도 있습니다. 서울 발레시어터의 호두까기 인형은 K컬처 요소를 접목하여 한국적인 안무와 정서를 가미한 것이 특징입니다. 이막에서는 한복을 입은 마더 진저 인형과 함께 속옷춤, 상모, 돌리기 등 한국 전통 춤 요소가 발레 안무와 결합되어 색다른 매력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시도는 한국 관객들에게 더욱 친밀하게 다가가고 세계 무대에는 한국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버전에서는 1막과 2막 모두 어린 클라라가 이야기를 이끌어가며 극의 몰입도를 한층 높입니다. 어린 무용수가 클라라 역을 맡아 관객들이 주인공의 감정에 더욱 이입할 수 있도록 돕는 연출입니다. 김용걸 안무의 해설이 있는 명품 발레처럼 발레 입문자와 어린이 관객을 위해 마법사 드로셀마이어가 해설자로 등장하여 이야기의 맥락과 감정을 전달하는 공연도 있어 더욱 쉽게 작품을 이해하고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은 호두까기 인형이 단순히 고전 발레에 머무르지 않고 시대와 관객의 요구에 발맞춰 끊임없이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각 발레단의 개성과 새로운 해석이 더해지면서 매년 호두까기 인형은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우리 곁을 찾아옵니다. 결론적으로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음악, 화려한 무대와 의상, 그리고 동심 가득한 환상적인 스토리텔링이 어우러진 종합 예술 작품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배경과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보편적인 매력 덕분에 이 작품은 매년 연말 우리에게 따뜻한 위로와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하는 특별한 선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순수함과 환상, 그리고 성장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호두까기 인형은 단순한 공연을 넘어선 문화적 경험을 제공합니다. 올 연말에도 호두까기 인형과 함께 마법 같은 크리스마스를 경험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